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혁신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혁신적인 세계 시민 교육의 페다고지와 교육 자료에 관한 것이고요. 세 분의 패널 분들이 나와 계신데 각각의 국가별로 혁신적인 페다고지와 교육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모범 사례도 좀 살펴보고 할 것인데요. 제가 이번 세션을 준비하면서 혁신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었는데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정의가 단일적이고 지루한 방식에서부터 벗어나서 좀 더 신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해서 같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라는 굉장히 긴 정의지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일반적인 방식으로 제 패널분들을 좀 소개를 할 때 조금 항상 바이오를 읽어드리곤 하는데요. 조금 더 혁신적인 방식으로 세션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각 연사분들께 스스로를 좀 소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혁신적인 방식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 발표에서 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조지아에서 오신 동료분께서 어제 하신 것처럼 저도 운동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축구가 아니라 배드민턴을 좋아하는데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서 또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그 정도로 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양숙이고요. 우리 사회자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접근 방식을 취하고 계신데 괜찮으신가요? 저는 세계 시민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제가 여러 가지 실수라든지 에러를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가 여정을 참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노래라 tēnā koutou, tēnā koutou, tēnā tātou katoa.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의 시민 가족 중에 하나고 전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인사를 전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순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는 찰스 라쿤다이고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네스코를 위해서 근무를 하면서 이 지역의 8개 국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소개를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는데 혁신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연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분 동안 혁신적인 페다고지와 교육 자료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5분 정도 있고 질문을 가지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어제에도 참석을 했었고 유럽 평의회에
민주적 문화 역량 참조 기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에 더해서 좀 혁신적인 도구나 접근 방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 유럽평의회가 이 RFCDC를 기반으로 어떤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럽평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루마니아의 사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유럽평의회와 마찬가지로 함께 협력을 해오면서 같은 가치를 도모해 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할 이런 모든 사례들은 명시적으로는 세계 시민 교육을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세계 시민 교육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간에 유럽에서 하는 조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질문이자 좋은 도전 과제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민주적 문화 역량 참조 기준인 RFCDC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너무나 많은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다른 국가들의 동료들과 함께 유럽에서 개발한 것이 도구이었는데요. 온라인상으로 그리고 문서로도 지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성찰 도구입니다. 자신들의 역량을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성찰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원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발전시켜 주기 위해서는 교사들도 역량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역량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역량을 가치라든지 태도 이런 것과 함께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의 중요성과 관련한 논의에서 어떻게 교사들이 이러한 가치들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참조 기준 같은 경우는 역량과 관련해서 관찰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찰적인 행동을 보이면 이 사람이 그 특정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 스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다. 또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기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이 도구를 통해서 교사들이 성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직면하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이 스크립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교사들에게 자기 성찰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학교에서 자신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에 대해서 성찰해보고 이를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사용이 돼서 학생들과 함께 혁신적인 교육을 하는 학습을 하는 그런 교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전과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지식이나 어떤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떤 태도를 획득하게 하고 특정한 가치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설명해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책임감 있어야 한다. 이제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물론 설명은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이에 대해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특정한 상황에 대한 스크립트를 제공하면 특히 실용적인 상황 또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제공하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든지 글로벌한 문제들이 지역화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민자의 이주나 경제의 지속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제공을 해서 인공적인 시나리오 또는 실질적인 시나리오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스크립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개의 역량에 대해서 500개가 넘는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 도구가 없으면은 실제로 관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스크립트를 선택을 쉽게 해서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고 이미지
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킬이나 가치, 이러한 태도들이 어떻게 실제 실천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제공해 줍니다. 특히 이것은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좀 유의미한데요. 인간의 존엄성, 인권에 대한 가치, 평등, 형평성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민감한 상황으로 제가 전환을 해서 아이들이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 도구와 스크립트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5분 동안 제가 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자세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필요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민주 문화를 위한 역량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 특히 유럽에서 민감한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루마니아에서의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파트너십의 상황에서도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민주적 문화 역량 참조 기준을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인데요. 오랫동안 그래왔고 안타깝게도 최근에 더욱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하냐면 다양한 연령층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발전을 시킨 것인데요. 중학교 초창기에는 학생들이 이미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스테레오타입이라든지 메시지에 노출이 됩니다. SNS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노출이 되고 학교가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의 전략을 발전을 시켰고 몇 달 안에 좀 결과물이 출판이 될 텐데요. 이 중에 하나는 11세에서 13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전자 부트게임이라는 것을 그런 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어떤 스토리를 제공을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유대교 소년이 등장을 해서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극복을 하는 그런 스토리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아동들이 이 스토리에 기반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는 참가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논의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을 내리면 이 아이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스토리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좀 활성화하고 흥미를 돋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략은 청소년층에 대한 것인데요. 10대 청소년들에게 피어 러닝, 즉 또래 간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문제와 관련해서 또래 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편견이라든지 이런 스테레오타입을 고착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0대 청소년들이 함께 활동에 참여를 해서 또래들과 함께 협력을 하게 된다면 비슷한 연령층에 있는 그러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토론 활동, 아이디어 교류 또는 고찰 이런 것들을 또래 학습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집시 인종차별 같은 경우 굉장히 유럽에서 심각한 인종차별입니다. 집시인들은 유럽에서 가장 큰 소수 집단이고
많은 박해를 수세기 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굉장히 큰 부정적인 그러한 편견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많은 집시들이 있는데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많은 집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민주적 문화 역량을 활용을 해서 학교에서 이러한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좀 숨겨진 또한 은밀한 인종차별 방식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참여를 시켜서 단순히 부정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차별이나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뭐 형평성, 평등, 권리, 존엄성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문화 역량 참조 기준이 긍정적인 것이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고 동시에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조직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반십치, 인종차별 퇴치를 위해서 인식을 높이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그러한 측면을 강조하고 집시 아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관계라든지 긍정적인 이미지 등을 좀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좀 작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많은 것을 제가 공유해 드릴 수는 없지만 명확하게 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좀 사전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고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 이 작업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미 어제 나왔던 질문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 질문이 나왔었는데 디지털 학습, 디지털 작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이 디지털 상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마찬가지라고 제가 답을 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같은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면 단순히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수법에서 온라인 툴을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든지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자기기에 있는 도구를 사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든지 또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투표를 할 수도 있고요.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직접적으로 공유하기에는 조금 자신이 없어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또 온라인상으로 공유하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커리큘럼, 루마니아의 교과과정에 좀 의존을 하자면 한쪽으로는 좀 사회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런 역량들을 저희가 좀 명시적으로 도모를 하고 있고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과정에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또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는 글로벌한 또는 지역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CT와 관련된 그런 디지털 그리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도 교과과정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과목에서도 실질적인 사회적 문제 역시 다뤄야만 합니다. 하지만 교사들이 이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자신감이 없어 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사회 문제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함께 협력을 해서 디지털 기술과 역량을 발전시키고 민주적 문화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그러한 정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회적인 스킬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것 역시 기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이런 기술을 잘 알아야만 설명을 해주고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추후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칼리님. 굉장히 설득력 있는 도구를 소개해 주셨는데 질문을 한 5분 정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질문은 이러한 좋은 도구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유럽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수용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특히 어떤 일부 지역에서 이미 여러 가지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게 하는데 어떤 도전 과제를 직면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네, 다른 질문들을 좀 받기 전에 먼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지역입니다. 서로 간에 차이가 있고요. 민주적인 사회 거버넌스 간에도 차이가 있고 민주사회 내에서도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에 대해서 사람들 간의 이견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적절한 방식으로 있게 되면 그리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주게 되면 물론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와 평등에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모두가 자기의 의견을 표현을 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나에 대한 결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라고 비판적으로 고찰을 해볼 수 있고 우리가 이러한 영향이 아이들에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티아고요. 저는 조지아에서 왔습니다. 사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조지아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이 발전된 국가는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많이 발전된 국가는 아니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같은 경우는 이 RFCDC의 초창기부터 참여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 발표에서 제가 RFCDC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출발점과 같다. 즉 세계 시민 교육과 평화 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문화 간 교육에 있어서 출발점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또 굉장히 다양하죠. 하지만 보편적인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잘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보편적인 보편적인 도구를 갖는 것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후에 토론이 별도로 있을 예정입니다. 빠르게 좀 짧은 질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로스님. 전략, 예를 들어서 반유대주의, 반집시와 관련된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구체적인 교실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하나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30초 안에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 서로 인터랙티브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파일럿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 가지 언어로 저희가 발행할 예정이고요. 사용이 되거나 또는 각색이 되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사들에게 이러한 인터랙티브한 스토리를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또 가르치고 있고요. 이게 또 예가 될 수도 있고 집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시 아이들과 집시가 아닌 어린 아이들이 서로 함께 협력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평등의 관점에서 이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서로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략이 있고요. 저희가 교사들이 이러한 전략들을 사용하도록 장려를 해서 다양한 주제, 예를 들어서 스포츠나 체육 과목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과목 중에 하나고요. 또 예술이나 드라마, 문학, 다른 과목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시민 교육에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를 칼린 러스님께 보내주시고 다음번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숙 부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좌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세션은 혁신적인 페다고지와 교육 자료에 관련된 세션입니다. 좌장님께서 아까 이제 질문을 해주시긴 했지만 과연 혁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릴 내용은 바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앞세이유의 다양한 자원, 자료입니다. 저희의 자원은 매우 혁신적이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지금도 이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반출을 하고 반영을 하고 우리의 방식으로 이러한 일들을 작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가용 자원들을 보면 우리가 없는 또 자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매우 흥미로운 세션들을 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을 지원해서 세계시민 교육을 확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규 교육 과정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세계시민 교육을 우리의 정책 또는 교과 과정에 통합하고 반영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속적인 이러한 전문 개발 또는 전문 기술 함양 어떤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우리 교사들과 또 교육자들이 변혁적인 페다고지를 활용하고 또 적용하는 것이 수월해지는 게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과서와 또 교사 학습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뿐만이 아니라 효과적인 방법론과 관련된 중요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페다고지와 또 교육 자료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이 what and how 중에서도 어떻게 how와 더욱더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변혁적인 페다고지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이것을 세계 시민 교육의 측면에서 발표봤을 때 대화와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또 전인적인 방식이 중요하고 다양한 방식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다 통용되어 있는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과정에 있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또 비판적인 어떤 역량 제고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키워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 앱세이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를 개발을 하고 보급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릴 것은 바로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캠퍼스 또는 GCD 온라인 캠퍼스입니다. 저 웹사이트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각종 수업 자료, 교육 자료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많은 참가자들 분들께서 또 여기 함께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캠퍼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요 학습 대상자는 교육자와 교사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 또는 비공개, 즉 등록을 통해서 수강을 할 수 있는 교육 과정도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매우 유용한 영상 자료 그리고 문서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GCD 온라인 캠퍼스를 아직 방문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 온라인 캠퍼스의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공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룬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의식, 또 사회 감성 교육 뿐만이 아닌 사회 정서 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수업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 과정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코스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강사가 주도하는 또 고급 과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여러 강사분들께서도 연사분들께서도 저희 온라인 캠퍼스에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자, 그리고 저희가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코스를 곧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폭력 근절과 관련된 교육 과정도 있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문해력을 증진하여서 증오 발언을 예방하는 법에 대한 교과 과정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정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하셔서 역량 강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GCD 온라인 캠퍼스 웹사이트에 가시면 자료 또는 리소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메뉴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 교사들 또는 교육자들은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이런 수업 자료를 서로 교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실무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탄에 있는 과학 수업에는 세계 시민 교육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수도 있고 뿐만이 아니라 장소 기반 학습이 세계 시민 교육과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말레이시아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 교사를 위한 가이드 또는 지침도 담고 있고 수업 계획서도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수업 자료가 저희 앞세유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발간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책자를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 컨퍼런스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다양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장소 기반 학습, 문제 기반 학습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앞서 칼린님께서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최근에 우리가 보면 다양한 교육 자료들이 이 게임화 또는 게미피케이션 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챌린저스라는 보드게임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유네스코와 함께 협력을 하여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파트너 기관과 함께 협력을 하여서 저희는 교사들을 위한 자료 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시민 교육을 살아있는 문화유산 또는 무형문화재와 연계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교육자를 위한 가이드가 있는데 이것은 특히 동남아 지역에 있는 수자원 유산과 세계시민 교육을 연계한 것입니다. 앞서 한 세션에서 청중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로컬과 글로벌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로컬 또는 지역 문화유산을 잘 활용한다 하면 로컬과 글로컬을 잘 연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는 말레이시아의 사례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수학 선생님이 바티크 문양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 바틱 문양이라고 하는 것은 말레이시아와 또 인도네시아의 전통 문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양을 수학 시간에 이제 활용을 하면서 다양한 도표와 또 그래프 등을 설명을 한 것이죠. 네, 지금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저희가 교과목별로 이러한 무형문화재와의 연계성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전 세계의 그런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희 국제의 날과 관련된 자료 키트를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러한 국제 무수무수의 날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이러한 국제의 날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엽서도 작성을 하고요. 만들고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 온라인 캠퍼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이며 흥미로운 그런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세계시민교육과 또 SDG와의 연계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제 보드게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유네스코 클리어링하우스 온 GCD가 있습니다. 이러한 클리어링하우스를 통해서 또 다양한 모노그래프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비 양성 교사나 또는 학생들 중에서 이 세계시민 교육의 실무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시면은 이 웹사이트를 이제 방문하시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매거진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컨퍼런스 여기 장소에서도 저희의 상생
잡지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저희 자료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교사들이 이러한 자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이 교사는 어떻게 보면 이 주방장이라고도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교사별로 본인만의 그런 조리법 또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이 넘치는 교사들이지만 또 용기가 넘치는 교사들이지만 이러한 적절한 수업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유의미한 세계 시민 교육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짧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Good. So, yeah. Yeah, I will share. 네, 사실 이러한 재료들을 다 이제 온라인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나요? 네, 웹사이트에서 무상으로 저희가 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리비 자이스님이십니다. 네,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제 발표 자료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있나요? 네네. 네. 제가 일어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뉴질랜드 아태 지역 엑셀런스 센터의 교육본부장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은 번역 교육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육의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치나 공감, 윤리 이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보다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논의를 해왔고 다른 동료분들께서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제 저희가 무한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을 함께 할 건데요. 무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게임이 종류가 있다는 그런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무한 게임과 유한 게임이 있습니다. 무한 게임은 처음으로 제임스 카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온 분이지만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이 게임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저희 교육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선물로 만들어 주신 그런 무한 게임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그런 게임이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게임입니다. 함께 삶에는 두 가지 게임이 있는데요. 무한 게임과 유한 게임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무한 게임의 가장 좋은 예는 여름에 할 수 있는 이 비치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비치 크리켓을 함께 해변에서 크리켓을 하는데요. 그래서 게임을 지속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참여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규칙이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살짜리 아이가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된다면 게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룰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게임이 좀 재미있고 포용적이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게임의 룰을 바꿔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의 국가를 대표해서 월드컵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물론 해변 크리켓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무한 게임, 예를 들어서 피파의 여성 축구 게임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유한 게임의 목적은 게임을 마무리를 해서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책상 위에 보시면 이 종이가 있을 텐데요. 제 동료인 펩이 일어나서 지금 마이크도 전달을 해 주실 거고, 그리고 시간을 굉장히 잘 준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도와주실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트에 보시면 무한 그리고 유한 게임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읽으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좀 소리내서 읽어주셔야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1번입니다. Beneath the, you got microphone? 네, 지금 마이크를 드렸나요? Or just nice and loud? Yeah. 네, 그냥 크게 설명을 크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무한 게임의 목적은 계속해서 게임을 하는 것이고 유한 게임은 끝내서 승자를 가리는 것이다. 2번. 무한 게임은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유한 게임은 선택된 사람들만 참여시킨다. 3번. 무한 게임은 서로 선수들의 인간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유한 게임에서는 서로를 동맹이나 부하 경쟁자로 본다. Sorry, let's have the mic. 네, 마이크를 좀 드릴 수 있을까요? Number 8, Pat. 8번. The infinite game 무한 게임은 다양성을 지향하고 무한 게임은 동일성을 지향한다. 12번. 무한 게임은 전 세계에 대한 정보를 추구하고 유한 게임의 승자는 전 세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이것이 진실로 여겨진다. 13번. 무한 게임은 미래를 지향하고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유한 게임은 계속해서 승리의 전략을 반복한다. 14번. 무한 게임의 규칙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유한 게임에서는 규칙이 변화하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몇 개만 지금 읽어봤습니다.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무한 그리고 유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서로 본질적인 그리고 외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치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신성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가치라고 할 때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이라든지 관계, 좀 더 영적인 것도 될 수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한한 가치 같은 경우 외재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무엇인가를 대표하거나 의미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주거나 제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빠르게 3가지를 적어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가치가 있는 3가지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Using your coloured sheets of paper is fine for this as well. 여러분의 앞에 있는 종이에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Another use in a minute as well. 네, 그 종이를 다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될 건데요. Okay, that's how long we're giving people to do this, right? Is that? 얼마나 저희가 좀 시간을 드려야 될까요? I think okay, you've written your 3 words. It's 네, 다 쓰셨나요? 좋습니다. ask the same question. 약 1000명의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래서 저희가 도출한 워드 클라우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보실 때 Written down. 여러분들이 쓰신 단어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Hands up if it makes you feel good. 좋은 긍정적인 감정이 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Relieved? 또 안도가 된다. Yeah. A little bit hopeful? 네, 희망이 생긴다. Like maybe you could have got the question right? Something like 네, that? 질문의 답을 올바르게 한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드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가치들,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가치들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니까 좀 안도감이 드시죠? 이제 다음으로 유한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외재적인 가치만 있는 것 3가지를 좀 빠르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ink we're about done? Okay. 네, 다 쓰셨나요? 네, 저희가 똑같은 질문을 1000명한테 물어봤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이러한 워드 클라우드를 보시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처음 거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그렇다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네, 근데 손을 드신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던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을 한 다음에 그다음 워드클라의 결과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기분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이 본인은 뭐 소중한다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의아해하게 생각을 하거나 때로는 질문은 잘못 이해했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저희가 색종이를 이제 나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색종이로 페이퍼 다트나 또는 이 비행기를 접어주시면 될 텐데요. 다들 종이 받으셨나요? If we've got any dart making, 네, 그래서 만드시는 분이 계시면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we should have given you. You need to make it. 네, 연사분들께도 종이를 드렸어야 될 것 같네요. You making one, Charles? Can you make a dart? You want some paper? Yeah. Not yet. Not yet. Whoa. 네, 아직 던지시면 안 됩니다. 네, 항상 이렇게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분 정도 이제 드릴 텐데요. 자, 멋진 이제 다트를 만드셨으면 이 게임의 목적은 실제로 이 다트를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트가 떨어지면 계속해서 던지고 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하셔도 되고요. Stop. Okay. 네,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신 곳에 그대로 멈춰 주시고요. 그러면 게임의 룰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의 목적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은 다트를 가진 사람이 승자입니다. 새로운 다트 만들 수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거 빼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떨어지면은 그거는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게임은 저희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많은 다트를 확보를 하고 새로운 거 만들 수 없고 남의 거 뺏을 수 없다입니다. Good. Are you watching the time? Are you watching the time? Are you watching the time? Is it 1.5 minutes yet? Now. Stop. Okay, stop. 네, 멈춰 주십시오.
네, 그러면 좀 더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일단은 누가 제일 많이 다트를 갖고 계신가요? 네, 4개 이상 있으신가요? 저는 6개 있습니다. 몇 개 있으시다고요? 네, 여기 6개 있는 분 계십니다. 4개. 몇 개시죠? 네, 3분이 동점이네요. 4개씩 확보를 하셨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자가 있는데요. 승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네, 축하해 줍니다. 축하를 해줍니다. 그리고 상을 줍니다. 네, 그래서 비행기는 가지시면 되고요. 네, 다들 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할 게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인 1조로 할 건데 이기는 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인 1조로 나뉘어서 팀전을 할 것이고요. 가장 많은 비행기를 확보해야 되고 새로운 거 만들 수 없고 남이 갖고 있는 거 가서 뺏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They're all too nice. Very cunning. It's good strategy. Are we ready? Okay, everyone, stop. 네, 좋습니다. 이제 멈추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어느 팀이 가장 많은 다트를 확보했나요? 네, 이 테이블은 조금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쪽 팀은 몇 개인가요? 5개, 7개. 네, 킴 테이블은 몇 개인가요? 네, 적어도 19개, 12개입니다. 22개입니다. 네, 카리나 팀. 네, 그래서 어느 팀이 자본주의 팀인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들 서로 많이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또 이긴 팀들이 있으니 세 팀에게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팀 축하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들 축하드리고요. 네, 이기신 팀들 감사드립니다. 자, 유한 게임의 이제 승자들이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떤 것들을 보았는지, 느꼈는지, 관찰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했던 그 게임과 우리의 실생활과 얼마나 닮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원하셔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실 분 계실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임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네, 젊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답변입니다. 다른 분?
네,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이었다. 매우 좋고요. See, I think there's a bit too much empathy going on here actually in this room. 네, 지금 이 룸에 계신 분들은 서로 다 잘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내가 이기지 못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고요. 네. 좀 속임수를 쓰신 분도 계시다. 치팅을 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전략을 쓰고 했다. 네, 좀 고립된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도 있고요.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세계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많이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 다트를 던지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것을 줄 수가 있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게임의 이제 목적은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세계 시민 교육의 목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좀 열린 마음을 갖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제 교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오면은 이거 줍고 해서 다트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무한한 게임의 어떤 일종이 되어야 되지 유한 게임의 일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창의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트를 제가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생각해낸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지시사항을 말씀을 하실 때 저희가 이것을 다 모아서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했죠. 좀 더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사람들한테 내가 그냥 네, 여러분 다트 가지면 안 되냐고 그냥 물어봤습니다. 조원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물어봐서 하나씩 이제 취합을 했고요. 그런데 창의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다트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첫 번째 이제 게임을 진행을 했을 때는 다트 자체에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다트가 얼마나 잘 나는지, 그 다트가 얼마나 예쁜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두 번째 게임 그리고 세 번째 게임을 하면서 그 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왜 게임을 이기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와 그리고 또 친구들과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다들 이제 성인인데 그냥 노는 느낌이 들었고, 즐거운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지루해지면서, 아, 그냥 이제 참여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게임이 끝나기를 옆에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삶에서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게임에 참여할 수 없어서 이제 처음에는 의욕이 넘치다가 나중에 의욕을 잃고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이제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그 주택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사람들이 또 그런 반응을 보이죠. 막 참여하려고 했다가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들의 다트를 순수히 저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진짜 우리 주는 거 맞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왜냐면 쉬린과 그리고 두 분, 세 분이 저에게 본인의 다트를 주셨어요. 네, 그것도 참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에 그런 흥미를 잃었을 때 본인이 가진 것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 네, 그런 일이 일생활에서 발생하기도 하죠. 네, 저는 좀 속임수를 썼습니다. 공공연하게. 근데 즐거웠습니다. 저는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내가 아일랜드를 언급할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게임을 하면서 좀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수록 실제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게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은 물론 제가 속임수를 썼기는 썼지만 뭔가 사람들과 더 연대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해변가에서 크리켓을 할 때도 저희가 게임이 더 진행될수록 사람들 간의 그런 소속감, 연대감이 높아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특히 게임을 하셨는데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무엇인지를 공유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게임을 우리 일상에서도 계속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낭아 커넥션 그리고 카티아나탕아는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알고 그리고 세계와 함께 연대하는 그런 방법을 알고 책임 있는 그런 시민 된다면 더 많은 학습을 배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Very much.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신나는 발표였는데요. 색다르게 발표를 해봤습니다. 이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해볼 텐데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8분에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시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질문을 특정 연사분께 하고 싶으시면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누가 해주실까요? 사람들이 좀 더 계속 좀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신데요. 이제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학교에 있고 예를 들어서 20명, 3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 게임을 한다면 이것이 여러 가지 수학, 영어 또는 과목과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이것을 저 학교 교장인 저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네, 제가 말씀드리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은 서로 포용감 그리고 서로 소속감을 느낀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낀다라고. 그리고 이런 게임을 통해서 서로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고 쓰고 수학을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서로 게임을 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학교의 교실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의 직원실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서로 연결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와 연계되어 있다는 느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선물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그마한 부클렛이 지금 있습니다. 책자인데 이 QR코드를 스캔을 하시면 1페이지 시트로 세계 시민 교육이 어떻게 다양한 삶의 그러한 측면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핀도 보시면 여러분들께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질문이나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칼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훌륭한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반유대주의, 인종차별과 관련된 교육을 위해서 교사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다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강력한 상호 간의 관계를 학생들 간에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건강한 그리고 강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만큼 우리가 많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향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사 교육을 통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무의식적인 이러한 편향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먼저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사람들에게 우리 인종차별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면 절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어떠한 원칙이나 가치, 예를 들어서 평등, 존엄 이런 것에 대한 또 형평성 이런 것에 대한 고찰이 먼저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어떤 학교, 그 어떤 기관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고 인간으로서, 개인으로서, 집단으로서, 학교로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연관성이 없을 수 있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무의식적인 편향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도록 성찰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량의 모델에 공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서로 상호 교류하는 그런 활동에 참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고 뭐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헌법에서 우리 모두 평등하고 동등하다고 이론상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굉장히 작은 그런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이해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존엄이라든지 평등 이러한 가치와 연결시켜주는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Next question. 다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또 추가적인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감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프레이지스라고 하는 북미의 그런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TV 교육 기관인데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교육과 관련된 요소 중에 하나가 친절하고 친절하고 친절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감 교육이 이미 너무나 무른 것으로 소프트한 것으로 교육에서 간주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세계 시민 교육이 제 생각에는 제 삶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공감 교육을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식 그리고 비공식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것인데요. 비공식 교육 같은 경우도 정규 교육 외에 똑같이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좀 놀랄만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도 우리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친절한 학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더 잘 학습하고 더 좋은 기분을 느끼고 학생들과 교사에게 더 나은 환경인 것이고 이러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달성하는 것이 좋은 단어만 사용해서는 좀 달성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뭐 사랑, 친절함 이런 단어를 많이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논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 평의회의 민주적 문화 역량 참조 기준에서 공감이라는 것은 역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량은 그 다른 도구들처럼 좋은 의도로 또는 나쁜 의도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감이라는 역량을 가질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포퓰리스트적인 정치인들, 또 급진적인 테러리스트들, 굉장히 나쁜 사람들도 많은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뭐 허위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온라인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습니다.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 그 자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스킬이기는 하고 좋은 가치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서 이런 가치를 도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은 유일한 가치가 아닙니다. 이런 좋은 가치들이 있고 우리 실생활에 관계가 있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그런 가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공유가 되어서 긍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축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역사회라든지 학교 또 다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감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가치와 연결시켜야만 합니다. 네, 박수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We still have some minutes. 1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Yes. 네. 저는 파랄루마고요. 필리핀의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이를 더 매일매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에서 이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해 봤는데요. 시민으로서 우리가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국가를 위한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사분들께 이러한 점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Let me close by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questions that I have. 두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세션으로 배운 것은 혁신적인 자원 그리고 혁신적인 페다고지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 등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연결해야 하고 우리의 유산을 연결시켜야 하고 우리의 상황을 서로 연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아성찰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Resources are encouraging 자원은 자아성찰을 장려합니다. 하지만 성찰은 스스로 성찰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성을 가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in a way 것들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서로 도움이 되는 학습,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신 말씀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공간에 굉장히 책임감 있는 일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사람들, 성인들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러스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정치인들과도 이런 활동을 하시는지 네. 그러면 저희가
중동 상황에서 시나리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에서 좀 이러한 시도를 해봐야 되는지. 네, 감사합니다. 똑같은 학습 프로세스를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 기반자들과도 모든 그러한 등급의 정책 기반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저희가 정책 기반자들과 포용적인 교육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각각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 정책 기반자들이 와서 같은 것을 역시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해야 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좋은 의도를 갖고 있고 좋은 문서를 작성을 하지만 공감을 사용해서 교육자들의 관점을 또는 학생들의 관점을 또는 다양한 그룹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 분의 연사분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